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호텔은 이전에 소개했던 호텔입니다. 파타야 센트럴 마리나 앞에 있는 시암의 시암 디자인 호텔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사실 여기엔 예전에 한번 다녀왔었고 제 유튜브 채널에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왔습니다. 제가 여기를 다시 찾아온 이유는 일단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래 걷는 게 힘든 애들 데리고서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나름 여행 분위기를 낼 수 있고 이것저것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두 편으로 나눌 건데요. 이번 편은 호텔 소개를 하고 다음 편에서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야시장, 마사지샵, 쇼핑몰, 맛집 이런 것들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여행 계획을 잡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행을 숙소를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행지에 가서 쉬는 걸 좋아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숙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텔에 대해서 좀 더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은 호텔 내에서는 아이하고 함께 즐기기가 좀 그래요. 가족여행 친화적인 호텔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이 많은 백인 남자하고 젊은 태국 여자 커플들도 꽤 봤었고요. 호텔 수영장에서 제 와이프가 깜짝 놀란 상황도 있었는데요. 수영장을 갔는데 백인 아저씨가 책을 읽는 동안에 젊은 태국 여자가 거의 30분 이상을 서서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커플은 아닌 것 같고 돈으로 맺어진 커플이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하고 머물면서 가족여행자의 눈으로 이 호텔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암의 시암 디자인 호텔은 4성급 호텔이고 구글 평점은 4.4점, 아고다 평점은 8.8점이에요. 이 정도면은 준수하죠? 아니죠, 이 정도면은 꽤 괜찮은 점수죠 사실. 비시즌에는 10만원대 초중반이면은 조식을 포함해서 1박을 할 수 있는 호텔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화려한 호텔은 아닌데 위치가 너무 좋아서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젊은 여행자들이 많아서 젊은 분위기가 들기는 하지만 사실 시설은 좀 낡은 곳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용했을 때는 로비 분위기가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의 분위기였었는데 이번에 다시 가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바뀐 분위기가 세련됐다기보다는 이미 완성된 그림 위에다가 물감을 덧칠해서 좀 어지러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예전에 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의 느낌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이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호텔 수준에 맞는 친절함이 가장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로비에 있는 직원들은 참 친절합니다. 그 친절함은 딱 4성급 호텔에 어울리는 친절함이었어요. 극진히 고객을 대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참 친근하고 밝은 느낌이라서 오히려 부담이 없이 좋았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호텔 객실층으로 올라왔어요. 어둑어둑한 복도 분위기가 나름 있어 보이죠. 호텔에는 엘리베이터도 여러 대가 있어서 거의 기다리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바로바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들은 이전에 소개했었던 하드락 호텔보다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약한 객실은 싱글 침대가 2대가 있는 디럭스룸이었는데 객실이 없어서 오션뷰를 선택을 했어요. 디럭스룸은 30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9평 정도가 되는 겁니다. 4명 한 가족이 쓰기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애들이 좀 어려서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이제 객실로 들어갑니다. 객실 문을 열면 바로 옆에 트렁크를 놓을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큰 거울이 있고 오른쪽에는 옷장이 있습니다. 객실은 딱 이 느낌이에요. 영상에서 보이는 모습 딱 그대로입니다. 침대는 저 상태에서 매트리스를 밀면은 바로 두 침대를 붙일 수가 있어요. TV 아래에도 가방을 놓을 자리가 있고 그 옆에 미니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에 책상하고 소파가 있어요. 이 구성이 전부예요. 작지만 발코니가 있는 건 너무 좋았고요. 수영하고 나서 옷 말리기가 참 좋잖아요. 멀지 않은 거리에 터미널 21이 있어서 천천히 걸으면은 걸을만 합니다. 바닷가는 저 멀리 있습니다. 어떤가요? 미니바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유료예요. 돈을 내야 됩니다. 천정을 보니까 화려한 그림이 있었는데 이런 점들이 좀 올드한 느낌이지 않나 싶어요. 세면대는 밖으로 나와 있고 욕실 안에 샤워부스, 좌변기가 있고 선반에는 사용할 수 있는 수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호텔 객실이 작으니까 소개할 게 이게 전부예요. 가장 높은 층에 올라가게 되면 전망이 정말 너무나도 멋진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에는 테이블하고 의자도 있고 바가 있어서 간단한 음식을 주문해서 먹기도 좋아요. 예전에 지인들하고 여기 앉아서 맥주를 마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파타야 야경을 보면서 마셨던 맥주가 참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만큼 여기 경치가 너무 멋집니다. 수영장의 전망은 정말 너무나도 멋진데요. 수영장이 좀 작아요. 그냥 잠깐 애들하고 놀아줄 정도라면 충분하지만 수영을 즐기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인지 투숙객들 대부분은 데이베드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이 위층인 가장 루프탑에도 수영장이 있어서 올라가 봤는데요. 여기는 스카이바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올라갔더니 젊은 서양 사람들로 가득했었어요. 애들을 데리고 온 가족여행자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이 분위기가 참 적응이 안 됐지만 그래도 애들이 이 어색하지만 이색적인 사람들하고 이 분위기 때문에 여기서 놀자고 해서 잠깐 수영하고 놀아줬습니다. 여기도 역시 경치는 너무나도 멋진데요. 수영장 크기는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호텔도 높은 곳에 수영장이 있어서 제가 갔었던 건기 때는 조금 추웠었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애들도 너무 추워해서 물놀이를 얼마 못했습니다. 밤에 올라와서 여기서 간단하게 한 잔 마시고 싶었었는데요. 왜냐면 야경이 굉장히 멋졌거든요. 이날도 역시 애들 재운다고 침대에 일찍 누웠다가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애들 재우고 혼자 스카이바에도 올라가 봤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들 나갔나 봐요. 하긴 여기 주변에는 술집들도 많고 온갖 유흥으로 가득 찬 도시인데 호텔 안에만 있는 사람들은 뭐 거의 없겠죠. 스카이바에 혼자 앉아있으면 좀 궁상맞아 보일 것 같아가지고 결국에는 편의점에서 맥주 3캔을 구입해서 객실에서 혼자 조용히 마셨습니다. 굿모닝. 여기서 조식은 3번을 했는데요. 3번 다 괜찮았어요. 레스토랑이 꽤 커서 사람들 때문에 붐비지 않고 여유로운 편이었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는 여행자들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었고요. 제 생각에는 이 호텔이 워낙 위치가 좋으니까 다들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밤새 놀다가 아직 안 일어났거나. 개인적으로 저는 이 호텔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솔직히 가성비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위치가 너무 좋아요. 만약 제가 혼자나 친구들하고 여행을 간다면 너무 좋은 호텔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가족여행으로 간다면 한 번쯤은 고민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이 즐길 거리가 이 호텔 내에는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또 주변에 워낙 즐길 거리가 많으니까 호텔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을 거라면 괜찮은 컨디션과 가격에 이용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주변 즐길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편에는 천천히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맛집하고 야시장 그리고 쇼핑몰들을 자세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의견도 자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